자, 법 제77조의 5, 병역 정보, 정보죠, 정보. 약간 전산, 이런 거 약간 냄새 나지 않나요? 맞죠? 전산 정보. 병역 정보 기록 및 관리입니다. 1항, 병무청장. 병무청장도 들어가 있어요. 또는 지방병무청장. 이것도 둘 다 들어가 있죠. 당연히 병무지청장 포함. 다음 갖고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해야 됩니다. 1호, 병역 의무자의 병역 준비역 편입, 병판검사, 보충력과 대체역 편입 및 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 면제 등에 관한 사항. 2호,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 의무자의 복무와 교육 또는 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뭐 병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정보 자료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항, 병무청장은 지병장이 빠져있죠? 전산정보 처리 프로그램,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병무청장이 많이 나와요.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 처리 프로그램을 구축 또는 운영해야 됩니다. 지병장 빠져 있습니다. 3항, 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 또는 관리 및 확인 출력 증명과 2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155조의 5, 공정병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 1항, 병무청장은 주어,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장은. 자, 우리 아까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관리 나왔죠? 이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좀 돈 잘 버는 사람, 약간 이게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보면 공정병력, 이거 지방병무청장이 못해요. 네. 그래도 조금 높에 있는 병무청장이 좀 관여를 해줘야지만 그나마 이렇게 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병무청장. 법 77조 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력 심의위원회, 이게 가로로 나왔습니다. 공정병력 심의위원회, 이하 그냥 위원회라고 합니다.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1호, 법 77조의 4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아까 선수, 맞죠?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최고 세율 납세하는 사람, 이런 것들. 그거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병적관리 대상자의 병역 처분 및 처분 과정의 적정성, 검증.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 병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 자,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입니다.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보 7. 1보 7. 네. 이거 어떻게 외우지? 네. 공정병력이잖아요. 네. 공정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그 포청천. 치어 7. 포청천. 그거 생각하면 1보 7. 제발 공감을 좀 해주십시오. 어거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뭘로 하지? 그 고민. 포청천 1보 7. 됐죠? 네, 이거 가로로 나왔습니다. 7. 3항. 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그래도 국장급 정도는 돼야지.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합니다. 4항. 병무청장은 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 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5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해서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입니다. 날짜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됩니다. 6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 있는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 과반수죠.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여기에 자문단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만약에 심의할 때,
파워 있고 권력한 사람들, 전문가들 다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문단이 필요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법 77조의 6 명예 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1항 병무청장은 이것도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지방 병무청장 아니에요. 매년 며칠? 6월 30일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되고, 전년도의 병판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판검사 대상자의 병역 의무 이행 현황, 병역처분 변경 현황, 이하 퉁쳐서 병역 판정검사 결과 등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 2항, 1항에 따른 병판검사 결과 등에 대한 통계에는 다음 각보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사항입니다. 1호, 병판검사 대상자의 수 몇 명인지. 2호, 병판검사를 받은 총 인원, 대상자는 몇 명, 받은 사람은 몇 명. 3호, 각 신체 등급 판정자 수. 1급은 뭐 몇 명, 2급은 몇 명, 뭐 이런 거. 4호, 각 신체 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 처분 인원수. 뭐 현역비 입영 대상자 몇 명, 뭐 이런 거겠죠? 맞죠? 보충명 몇 명, 이런 거겠죠? 5. 연도별 병판검사를 받은 사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현황. 그 다음에 연도별 병판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 처분 변경 현황. 7호. 연도별 병판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그 다음에 병역 면제자 수. 전시근로역, 대체역, 면제자 수. 이런 것들.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시근로역, 대체역, 면제. 하기 싫은 사람은 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어떤 대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왜냐면 여기 보충역 이렇게 나오면 틀리잖아요. 혹시 시험에. 그래서, 사이드로 빠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역종이나 변제, 이런 거잖아요. 맞죠? 민감한 거. 3항, 1항의 통계 작성 및 공개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이 아니고 뭐죠?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행령이 155조의 6 병역 정보, 기록 및 관리 등입니다. 1항, 아까 병역 정보 이런 거 병무청장 나왔었죠?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이하 2조 같습니다. 은 법 제77조의 5, 1항 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 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2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 또는 수련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 2항, 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의 기록 또는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전산정보 처리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병무청장입니다. 시행령 155조의 7 병역정보 확인 출력 증명. 지금 우리 이슈되고 있는 뭐 병적 증명서, 출력, 뭐 확인, 증명, 뭐 병적 기록표, 뭐 이런 것들. 1항 병역정보 주체는 77조의 5에 따른 자신의 병역정보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건 병무청장이 아니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이 경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통합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니까. 맞죠? 2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확인, 출력, 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요거 시험 보실 때 이거 내지 않나? 맞죠? 전역이 된 사람들, 예비역들은 이거 두 개 다, 네. 저도 이거 뗐거든요. 뭐 쉬워요.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의 신청
신발,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신발은 국방부령입니다. 근데 신청이 아니고 그냥 발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병무청장. 신발 이렇게 나오면 국방부령.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국령, 발급은 병무청장. 요거는 저 앞쪽에 초반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뭐 구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자, 요거 시험이 자주 나오죠. 법 제78조 병력행정사무의 위임. 자, 1항 20조 현역병 모집입니다. 31조의 제2항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감독 관련 조항, 34조의 5항 병역 판정 전담의사 지휘 및 감독, 그 다음에 70조 1항 또는 3항, 이거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그 다음에 81조 병무사범 예방 단속 이렇게 되어 있고, 95조에 따른 병무청장.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이나 지청장. 결국 소속기관장이라 되는데 지청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관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요 관련된 조항들, 요런 권한들은 병무청장의 권한인데, 지병장 또는 여기 표현은 지방병무청 소속기관장이라 되는데 지청장이 생각하셔도 돼요. 네, 거기에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2항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항 70조 3항 70조면은 국외여행 허가, 연장허가 이런 것들이죠. 연장허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3항이면. 국외여행 허가는 아닙니다. 그건 위임 안 돼요. 연장허가 관련되어 있는 업무. 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하고 60조 제60조 1항 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60조가 병판검사 또는 재병판검사 등의 연기 조항이잖아요. 선체거고요. 그 중에서 뭐죠? 국외체제, 그 다음 국외거주로 인한 병판, 재병판검사의 연기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누구에게? 재해공간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근데 이거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이 공부되신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것들. 그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요거 34조의 이 제5항 이게 전담의사 지휘 및 감독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이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60조 1항 2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선체 거구형할 때 국외 거주 체류 그거로 인한 병판 재병판 검사의 연기 그거에 지방병무청장의 이 권한 이게 법조항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즉 뒤에 딸려 나오는 시행령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법조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여기서 풀어놨거든요. 시행령에다가. 근데 여기 별표 친 거 요거 두 개는 법조항에는 명시를 해놨는데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안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완벽하게 병력법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 특히 뭐 조항이 어떤 제목이다 뭐 이런까지 다 섭렵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이 법문장만 나왔을 때 시행령에 이게 없던데? 탁 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조심하라는 건데 많이 없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너무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참고는 하세요. 됐죠?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볼게요. 시행령이 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행령 쫙 풀어놨어요. 자, 1항은 병무청장은 법 제78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이 관련 조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전담의사 지휘 및 감독은 여기에 시행령이 없어요. 그러려니하고 그렇게 보십시오. 자, 1호 법 제20조 1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 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 근데 선발 결정권은 이거는 제외. 포함 아닙니다. 이거는 제외. 네. 2호 20조 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 4호 70조 1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국외여행 허가. 병무청장이 지병장, 지청장한테 위임하는 거죠. 국외여행 허가. 재해공관장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연장하고 요거는 국외여행 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외여행 허가. 다만 다음 항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병무청장, 지청장한테 국외여행 허가 권한을 위임합니다. 하물며 더불어서 여기에 가목부터 다목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지병장 또는 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목 5개월 이하, 6개월 아니죠.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청장은 어떻게 보면 주소지에 있는 주소지 지병장, 지청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물며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 사람만 접수지 지병장, 지청장만 하는 게 아니고 얘기 들었던 주소지 지병장, 지청장 플러스해서 신청서 접수지에 있는 지병장, 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5개월 이하죠. 남옥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인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가 있는 그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청장도 포함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다목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지 지병장 또는 지청장. 1975년 이전이 왜 이전이냐 뭐 이렇게 뭐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정확하지는 이 보니까 그게 75년 그럴 때는 우리 해외여행 자율화가 안 돼 있던 국외에 나가려고 하면 좀 까다롭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허가해주고 나가기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율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때는 등록 기준지 요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력들 어떤 그런 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등록 기준지에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수기로 막 입력하고 막 작성하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지에 그러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 기준지 지병장, 지청장 그렇게 돼 있다고. 예. 그래서 75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예. 5호 법 제70조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 허가. 그 다음에 6호 81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병역 이행사항 확인 점검, 병역법령 위반 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호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 신청 접수. 이러한 것들은 병무청장이 지병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근데 법조항에 한 개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요거 34조의 2, 5항 전담의사의 지휘 및 감독. 시행령에는 없죠. 네. 법조항에 그게 한 개 더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항은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지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그냥 보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병무청장이 지병장 또는 지청장한테 위임하는 거, 지방병무청장이 지청장한테 위임하는 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재공관장한테 위임하는 권한, 요거 이렇게 연결형으로 이렇게 골라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공부 안 한 것들은 뭐죠? 지병장이 지청장한테 주는 걸로 연결시켜버리면 끝. 그래서 공부하지 마세요. 아, 난 그래도 불안해서 해야 된다. 그럼 다 배우세요. 그거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강의도 넘어갑니다. 네. 자, 3항. 2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병장이 지청장한테 위임하는 권한들입니다. 즉 공부 안 한 것들이죠. 네. 자, 3항.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의 3항에 따라 다음 각호 권한을 누구에게? 재공관장에게 위임합니다. 국에 뭐 관련된 일어난 내용들이겠죠. 1호 재공관의 관할구역의 체제 또는 거주하고 있는 병력 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호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허가는 병장이 지병장한테 위임하는 권한에 들어가 있죠. 연장허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 접수 및 지방면무청 송부,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 포함. 3호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 결과의 통보. 4호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자,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기국 조치. 5호 재국민 2세 확인. 6호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전사동이라 그러죠. 코드로.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력 의무자에 대한 기국 조치. 이런 것들은 병무청장이 재공관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었죠. 법조항에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을 재공관장한테 위임하는 거. 요거. 물결무늬 요거. 요거는 법조항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행령에는 거기에 또 언급을 안 해놨습니다. 맞죠? 그거만 조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항, 재공관장은 사망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재공관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지병장 아닙니다.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요거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법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 부담입니다. 자, 1항 다음 각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국고에서 1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혈액병 지원 신체검사, 확인 신체검사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람의 여비, 그 다음에 병무형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 필요한 의무 또는 수술 기록지 등의 보안 서류의 발급 비용. 2호 11조 4항 후단 또는 5항 단서의 위탁 검사에 필요한 비용들. 3호 20조 1항 후단에 따른 체력 검사,
이거 혈액병 지원 신체검사 그거 얘기하는 거죠. 혈액병 지원하는 거 모집할 때 체력검사, 면접, 필기, 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호 징집 또는 소집에 의하여 또는 혈액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기가하는 사람의 여비. 이런 것들은 다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데 D페이지에 나오는데 지출 규모 및 전형 횟수 이렇게 나오면 병무청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뭐 회가 뭐 멀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그 기준도 없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 어떻게 같은 지급 횟수, 지급 기준, 지급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령 이렇게 봐도 되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병무청장하고 연결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대통령입니다. 3항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 등급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 기관회장, 병무청장 빠져있죠. 은 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호 여비를 받은 후 입영 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 기피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환수해야죠. 맞죠? 4항 사망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 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환대 대통령령. 시행령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입니다. 1항 법 제79조 1항 1호에 따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 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합니다. 그냥 재검사 이렇게 재신체검사 돼 있으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호 14조 1항 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판검사 얘기하는 병판검사에 따른 재신체검사, 14조의 3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때 재신체검사. 그냥 다 따지지 마세요. 그냥 재신체검사 이렇게 하면 돼요. 네. 3항 3호 14조 3 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결과 기가한 사람 또 재신체검사 하잖아요. 맞죠? 그때 재신체검사. 4호 법 제47조 3항 가로 법 제54조 1항 및 56조 2항 가로 법 55조 1항 단서에 관한 사항은 한정합니다.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따른 기가자에 대한 재검사. 여기 재검사. 5. 법 제58조 6항 본문에 따른 기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의법군수 걔들 이 신체검사 받고 기가자 하여튼 재검사, 재신체검사. 예? 자, 6호 법 제65조 1항 65조 병역처분 변경 조항이잖아요. 맞죠? 예, 전공지심 그거 있었잖아요. 4항 아픔과 관련된 후 8항 65조의 1항 대체역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조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에 관하여 신체검사. 여기는 재신체검사라는 말은 없지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그럼 재검사잖아요. 아닌가요? 최초 검사예요 이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건데 최초 병역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신체검사 받았을 거 아니야. 변경에 관한 신체검사 이러면 이것도 재검사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검사예요 다.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액면가 재자는 안 붙어있어도 이 내용이 재검사잖아요. 재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요거는 다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 내용이죠. 맞죠? 네. 자, 여하튼 다시 6호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를 말하는 거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정을 씌웠죠. 감옥,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들, 다목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신체검사 중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해준다. 요거 외에는 부담 안 해주겠다. 그 의미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특히 다목에 보면은 병역처분이 그러면은 변경된 사람은 국고 부담해주는데 여비를 변경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국고에서 부담 안 해줍니다. 지원 안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병역처분 변경 자기가 신청해서 원해서 자기가 지원해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말대로 병역처분이 변경됐어.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 근데 했는데 자기가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이 안 된 거야. 그럼 이건 네가 부담해야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자, 2항 법제 79조 1항에 따라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 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 필요한 의무 또는 수술 기록지 등 보안 서류 발급 비용은 결국에는 여비하고 서류 발급 비용이죠. 예산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데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근데 각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 선발에 돼서 입영하는 사람과 기가하는 사람의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 총장은 여기 가로에 나와 있는 요 여비로 한정하겠다는 거죠. 이 정합니다. 다만 법 제79조 1항 3호에 따른 신체검사, 면접, 필기, 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한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의 지출의 규모,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법문장에 보면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 맞죠? 근데 여기에는 지출의 규모, 전역의 횟수 그 다음에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누구? 병무청장입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도 없고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 지급 기준, 지급 절차, 지급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령 지급 아니고 횟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병무청장. 사망, 병역동원 훈련 소집이나 군사교육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 후보생으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률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누가 정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방부령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피복 뭐 이렇게 나오면 장관. 사항, 사망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합니다. 피복류 지급은 국방부 장관, 급식은 급식 규정, 군인 급식 규정. 5항 법 제79조 1항 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행령 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입니다. 1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장관을 민감 이런 거 민감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118조의 3, 119조의 3에 따른 군종,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 현역 장교니까 또 국방부 장관으로 연결을 지으면 되잖아요. 맞죠? 선발에 관한 사무와 119조에 따른 군종,
사관 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잖아,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현역 장교 선발, 군종, 국방부 장관. 이항 병무행정관서회장은 1항은 국방부 장관, 2항은 병무행정관서회장. 주어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2항은 병무행정관서회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 의무자의 병역 준비역 편입, 병판검사, 가로 재병판검사 및 확인인지검사를 포함합니다. 입영 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 명문과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간특법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교, 군종사관, 물론 2항도 되어 있지만 어떤 민감한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1항에 비해서 2항은 그래도 장교 이런 게 아니고, 예. 총괄적인 어떤 모든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병무행정관서장. 3항 법제 80조 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81조 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1항 병무행정관서회장은 마찬가지 주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또는 정보처리 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회장 이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 1항의 협조를 받은 기관장은 이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됐죠? 네. 정보처리 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회장 데이터처장 갖다 붙여. 네이버 다음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 제79조의 2 적금의 정부 지원입니다. 이랑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25조에 따라 전환복무자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병 내일 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별로 하지 마시고 돈 좀 버는 애들, 의무복무를 하는데 돈 좀 버는 애들은 다 빠져있고 상대적으로 딱 기본것만 받는 애들 있잖아요. 아닌가요? 보전법수 얘들보다 월급 잘 벌잖아. 그렇지 않나요? 전산 그 업체 그 받는 그 봉급 그대로 받잖아요. 아닌가? 승선 돈 많이 벌잖아. 얘들 빠져있는 돈 잘 버는 애들 상대적으로 그 빠져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장병 내일 준비적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2항 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158조의 2 적금의 정부지원 1항 법 제79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이하 줄여서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라 합니다.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가로는 조금 이따 볼게요. 만기일 전날까지 의 장병 내일 준비적금 입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최고면 최고. 예. 맞죠? 100%예요. 자, 가로 한번 볼게요.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죠. 예. 장병 내일 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됐죠? 예.
전날 종료일. 경유면 만기일 전날이에요. 근데 요 가로에 뭐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건 뭐 기출문제 나온 건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만기일 전에 내가 갑자기 종료가 됐어. 복무 종료가 됐어. 그럼 그 종료일. 근데 만기일 전날 100% 줍니다. 100%. 입금액의 100%. 이항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항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지급하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병역증, 전역증이나 병역적 증명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 기간에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해당되는 금융회사, 은행에다가 전역증, 병역증,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4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대체복무요원하고 연결지으면 돼요. 대부분이 다 교도소에 그 복무하는 애들이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맞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상근이 되겠죠? 굳이 연결 짓는다 그러면은. 현역병 또는 상근. 맞죠? 그 다음에 병무청장. 경소회장의 협의에 따라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협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법 제80조의 2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입니다. 병무청장, 지목병무청장, 지청장 3명 다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 이게 가로용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요거예요. 요거.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요거예요.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보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정보 자료의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를 포함합니다.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158조의 3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들입니다. 1호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그 다음에 2호 병적관리,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호 의무, 법무, 군종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 그 다음에 입영일 등의 연기, 그 다음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의 편입, 그 다음에 병역준비역의 병역 면제, 결국에는 병역처분 변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죠. 그 다음에 8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변경, 9호 수용자 등의 병역처분, 그 다음에 10호 국외여행 허가, 11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12호 병역 의무 이행제에 대한 선양사업, 그 다음에 병역 전문가의 선정, 이런 것들.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거 예전에는 이거 코드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상병의 국외 선양 뭐 이래 하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 시험 나중에 생뚱맞음을 낼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처벌 뭐 이런 거죠. 복무 이탈에 관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대도 않은 내용 한 개 딱 집어넣고 골라라 이렇게 하겠죠.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에 병적 관리, 그 다음에 뭐 병의 처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연기, 뭐 그런, 그 다음에 국외여행 허가, 뭐 연장 허가, 뭐 이런 것들, 개략적으로. 자, 시행령 제158조의 4, 여비 등의 환수, 지병장, 지청장, 실제 등급 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장은 법 제79조 3회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은, 아까 그 여비 국고 환수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뭐가 어떻고,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 금액, 반납 기한, 반납 기간 및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납 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 뭘로 되어 있죠?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나온다. 요거하고 장난치겠죠. 30일 이상. 그렇지 않나요? 네. 특이하게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법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입니다. 자, 1항 병무청장은 자,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사범, 병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죄를 지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맞죠? 네. 병무청장은 그래서 병무청장.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력 의무자의 병력 이행 사항 확인 또는 점검 및 병력법령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항 70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병무청장은 마찬가지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지공이죠. 1항에 따른 병력 이행사항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자, 3항 마찬가지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 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국지공하고 고용주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죠. 국지공은 자료의 제공,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병력 이행사항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용주한테는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약간 다르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고용주한테, 업체 사장한테 병력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 그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어? 근데 위반 사실에 대한 것들은 뭐 갖고 알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예. 자, 4항 병무청장은 2항과 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법 제81조의 2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우리 요즘에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 있으면 신상공개위원회 해가지고 공개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1항 병무청장은 권한은 병무청장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실무는 다 지방병무청장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거 기피자한테 칼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표성을 내가 권한은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손발이 되는 거는 야, 나 칼 맞기 싫으니까 니네가 하라는 거야. 지병장이 하는 거야. 여하튼 주어 병무청장입니다. 여기에는 지병장 아닙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병역 의무 미행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뭐 이런 것들도 지병장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할게. 근데 그 밑에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지병병무청장이에요. 1호 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그 다음에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83조 2항 10호 전시특례 조항이죠. 83조 귀국명령을 위반해서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출체기기 해당되는 사람들.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신체검사 확인 입찰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피자죠.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 소집이나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기피한 사람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병무청장이. 여기에는 병무청장으로 돼 있어요. 자, 2항, 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 의무 기피 또는 면탈 및 감면사항 등에 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이 아니고 관할지방병무청에다가 나 칼 맞기 싫다 이런 거예요. 관할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지청까지 포함의 병력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병력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자, 위원회 소집하고 하는 건 누가 하죠? 주명장이 하는 거예요. 병무청은 나쁜 놈이야. 지 칼 맞을까봐 다 막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가 아니고 일단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 공개 대상자임을 야, 너 공개할 수 있어 라고 통지하여 한번 소명 기회를 줘야 됩니다. 줘야 하면 통지일부터 몇 개월? 6개월, 3개월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력 의무 이행 사항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또 재심의한 후에 공개 대상자, 이때 비로소 잠정자가 빠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걸렸다는 거죠. 맞죠? 자, 사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동공대.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대부분이 병무청장인데 아닌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개가 요겁니다. 자, 이건 민감하잖아. 기피자에 대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 자, 시행령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0조 병력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1항 법제 81조의 2 1항 각호 외 부분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법제 81조의 2 2항에 따른 병력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이하 그냥 위원회라 합니다.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누가 인정하죠? 지금? 예, 위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지병장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병장이라 그러면 개인 한 명이잖아. 내가 타켓이 되잖아. 위원회면은 몇 명 있잖아. 딱 지목할 수 있는 그 거기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2호 위원회가 마찬가지 위원회가 81조의 2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력 의무 기피자라고 하죠. 병력 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됐죠? 맞나요? 네. 자, 2항 관할지방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포함은 법제 81조의 2 3항에 따라 잠정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 병력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 한번 하고 야, 너 공개되기 전에 들어가서 해. 병력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야, 너 왜 기피하는데? 제가요, 이거는 좀 애틋하다. 그래,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기회를 주는 거죠. 맞죠? 3항 법제 81조의 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력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력 의무 미이행 사항 가로 이하 2조에서 인적사항 등이랍니다. 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병력 의무자의 상명, 연령, 주소입니다. 주민등록 아닙니다. 주민번호 아니에요. 주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 합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나오면은 이거 완전히 예, 맞죠? 막 유튜버들 가서 막 찍고 막 하여튼 병력 의무 기피자 81조 2 1항 1호에 해당하는 병력 의무 기피자로 한정합니다. 어떤 병력 의무 기피자가 70조 1항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신청 당시에 기재한 여행국 국가죠. 그 다음에 기피 일자, 그 다음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요게 공개되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요것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거
찾아라 이렇게 해갖고 이거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주소입니다. 주소도 구체적인 주소가 아니고 개략적인 주소. 맞죠? 네. 그 다음에 해외로 도망간 거는 그 해외 여행 국가. 그 다음에 기피한 일자, 입피 요지, 법 위반 조항 요 정도. 사항, 법 제81조의 1항의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도 돼 있고 관할지방 병무청, 병무지청까지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항, 병무청장은 주가 병무청장으로 나오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거 나오니까 병무청장 이런 거는 치사하게 지가 하려고 하는 거야. 예.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 의무 기피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각호, 인적사항 등을 삭제해야 하며 이런 건 칼 맞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관할지방병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사망, 각호의 인적사항을 삭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기 관할지방병무청장 이게 지자체장으로 슬쩍 바꿔서 나온 적이 시력 테스트. 참고하십시오. 6항, 5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병역 의무 기피자 공개심의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시간이 다 돼서